그만 먹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먹게 되고 더 살찌게 됩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늘 적게 먹자, 살이 찌는 건 먹지 말자. 우리 뇌가 억압을 너무 크게 느껴서 오히려 더 강한 욕구를 만들어내요. 음식 생각이 떨쳐지지 않아서 힘드신가요? 2016년 큰맘 먹고 다이어트를 계획했지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음식들, 닭가슴살이랑 야채를 먹어야 됐는데 떡볶이와 디저트가 나를 부릅니다. 결국 먹게 되고 또 그런 날이 보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다이어트가 마음먹게 달렸다는 것은 21세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실제 감량한 분들의 최고의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쌓은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환경을 100% 전부 다 바꿔보세요. 살이 저절로 빠집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이걸로 살이 빠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 이 방법으로 90kg의 혜연님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30kg가 숭덩하고 빠졌습니다. 먼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왜 환경에 의해서 살이 찔까요? 그 이유는 현대 사회의 음식은 여러분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두쫑쿠가 엄청난 유행을 했죠. 이 두쫑쿠가 여러분의 건강을 신경 썼을까요? 유행하는 모든 음식은 이 세 가지 법칙을 따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뇌각을 기반으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뇌는 미래의 보상에 대해서 와닿기 어렵습니다. 3개월만 참으면 몸이 예뻐질 거야. 한 달만 견디면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나올 거야. 이러한 목표는 시간이 걸리니 흔들리기 쉬운데요. 단맛은 입에 넣는 순간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지금 기분이 좋아져 라는 감각은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 행동에 우리의 뇌는 옳은 행동을 하는구나 행동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된고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같은 상황에서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내 행동에 있어서 의문을 던지는 순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중독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맛입니다. 앞서 우리는 맛있어서 중독이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뇌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뇌가 중독을 느끼는 맛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 인류가 채집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시절에는 단맛, 짠맛, 지방이 높은 음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이 굉장히 희소했고, 이러한 조합된 음식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뇌의 본능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이해한 수많은 기업들이 이 허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공식품에는 단맛, 짠맛, 지방의 조합이 인위적으로 높습니다.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뇌가 느끼는 충격은 더욱 커져 우리의 기억에도 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음식의 맛의 섬세함은 무시되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맛을 내는 음식들만 남아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치킨을 시키려면 치킨집에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여기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주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야 했죠.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이 멘트를 하는 게 왜 이리 떨린지 전화를 걸기 전 항상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을 시킨 데 있어서 노력과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냥 어플 하나 딱 킨 다음에 음식을 골라서 결제 버튼 하나를 누르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선택의 단순함은 우리에게 고민의 시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배달을 많이 시키는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정말 먹고 싶은가? 에 대한 고민 없고 그냥 습관처럼 주문을 하는 거죠.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구매율, 재구매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적게 고민하고 물건을 자주 구매할까에 대한 대답에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의지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살을 빼지 못한다고 의지가 부족하다며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그만 먹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먹게 되고 더 살찌게 됩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늘 적게 먹자, 살이 찌는 건 먹지 말자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억압을 너무 크게 느껴서 오히려 더 강한 욕구를 만들어내요. 음식 조절하면서 잘 참아오다가 뻥 하고 폭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차단을 하지 마시고 음식을 먹기 전 스스로에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말 이 음식이 먹고 싶은 건가?
아니면 누군가 설계해둔 환경 속에서 은밀하게 강요받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도 촬영에 쓰려고 초콜릿을 가져왔는데 지금 눈에 아른아른거리니 얼른 한 입 더 먹고 싶어요. 요즘 자취하는 분들도 많으니 냉동실에 다양한 음식들을 얼려놓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냉동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냉장고에 미리미리 채워놓는 습관을 버려보세요. 음식 구매에 있어서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달 앱을 지우라고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배달 어플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식단 운동량보다 이러한 방법을 먼저 추천드려요.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식품은 판매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 눈에 잘 띄고 더 쉽게 결제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자극하죠. 이러한 구조를 모른 채 의지로만 싸우면 그 싸움에서 패배한 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책임을 잘못 짚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을 가졌을 때 우리는 다이어트를 넘어서 내 선택이 온전히 존중받는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저는 다이어트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목표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이미 그러지 못하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씩 알아가며 실천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선택과 목표에 맞닿을 수 있습니다.